15. 질의 실종. 빗줄기는 그들이 서 있는 어둠 속을 전혀 밝혀주지 못했다. 나머지 일행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다만 질이 퍼들글럼의 등으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소리만 들었다. 네 손가락을 내 눈에 찔러 넣을 필요는 없잖아. 내 입에 발을 넣을 필요도 없고. 그래. 이제 내가 네 다리를 잡으마. 두 팔로 흙벽을 짚고 균형을 잡아봐. 이런 퍼들글럼의 목소리만 들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고 곧 빗줄기 앞으로 검게 드러난 질의 머리 형태를 볼 수 있었다. 모두들 안절부절하며 소리쳤다. 어때? 질이 대답했다. 구멍이에요.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나갈 수 있겠어요. 유스터스가 물었다. 그 사이로 뭐가 보여? 아직은 보이는 게 별로 없어. 퍼들글럼. 제 다리를 놓아주세요. 퍼들글럼 어깨 위로 올라갈게요. 이 가장자리에 기대면 균형을 잡을 수 있겠어요. 모두들 질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내 터진 곳에서 흘러드는 희끄무레한 빛을 받아 질의 몸은 아까보다 한층 더 드러나 보였다. 사실상 허리 밑으로는 전부 다 보였다. 질은 말을 시작하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뚝그치고 말았다. 날카로운 비명 소리는 아니었다. 마치 입을 틀어막히거나 입안에 뭔가가 쑤셔 넣었을 때 나는 소리 같았다. 잠시 후 질은 목소리를 되찾아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듯 싶었지만 그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졌다. 그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 짧은 순간 빛이 완전히 차단되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들리면서 마슈 위글의 숨가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빨리 도와줘. 다리를 붙잡아. 누군가 질을 잡아당기고 있어. 여기 너무 늦었어. 그 사이 그 터진 곳에서 새어 들어오던 차가운 빛이 다시 뚜렷해졌다. 질이 사라진 것이다. 질! 그들은 미친 듯이 소리쳐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유스터스가 말했다. 도대체 왜 발을 붙잡고 늘어지지 못했어요? 퍼들글럼은 신음소리를 토했다. 몰라 유스터스. 난 실수 덩어리로 태어났나 봐. 그게 내 운명이야. 내가 하팡에서 말하는 사슴을 먹은 게 운명이었던 것처럼. 질은 죽을 운명이었던 게지. 물론 내 잘못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야. 왕자가 말했다. 이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슬픈 일이오. 용감한 아가씨를 적의 손으로 보내고 우리는 뒷전에 안전하게 남아있다니. 퍼들글럼이 말했다.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왕자님. 우리에게도 구멍에서 굶어 죽는 길 말고는 별로 안전할 것도 없습니다. 유스터스가 말했다. 질이 사라진 구멍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질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것이었다.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민 순간 질은 천장에 들창으로 보이는 것처럼 위를 올려다본 것이 아니라 2층 창문에서 보듯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었다. 질의 눈은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탓에 앞에 보이는 사물을 한동안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햇빛이 밝게 빛나는 세계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했다. 공기는 차갑게 그지없고 빛은 창백하고 푸르스름했다. 또한 어지러운 소음과 함께 흰 물체가 무수히 허공을 날아다녔다. 그때가 바로 질이 퍼들글럼에게 퍼들글럼의 어깨를 밟고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순간이었다. 퍼들글럼의 어깨 위에 서자 질은 훨씬 잘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질이 들은 소리는 두 가지 소리였다. 리듬에 맞춰 땅을 구르는 여러 소리와 바이올린 넷, 플루트 셋, 그리고 북 하나가 어울려서 내는 연주 소리였다. 질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질은 구멍을 통해 바로 눈앞의 비탈 아래로 4미터쯤 이어져 있는 가파른 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온 세상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순간 질은 숨이 막혔다.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아주 작은 파우누스들과 머리에 화관을 쓰고 등 뒤로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있는 드리아스들이었던 것이다. 드리아스들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질은 곧 그들이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아주 복잡한 스텝과 몸집이 섞인 춤이었다. 순간 그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빛이 사실은 달빛이며 땅 위에 있는 하얀 것은 눈이라는 생각이 질의 머리에 번개처럼 스쳤다. 그래 맞아. 머리 위에 얼어붙은 검은 하늘에서 별들이 초롱초롱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무용수들 뒤에 시커멓게 서 있는 꺽다리들은 나무였다. 그들은 마침내 지상세계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나니아의 중심부에 있었다. 질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 소리가 질을 더욱 기쁘게 만들었다. 자연 그대로의 음악. 누구든 사로잡을 듯 감미로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음악. 마녀가 듣던 라켓 소리가 사악한 마법으로 가득 찼듯이 이들의 음악에는 선한 마법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로 푸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아주 잠깐밖에 걸리지 않았다. 질은 당장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밖으로 나왔어요. 나니아로 왔다고요. 하는 말을 하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질이 까지밖에 말하지 못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무용수들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던 것은 난쟁이들이었는데 난쟁이들은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은 데다가 털모자와 금색 술이 달린 진홍색 망토를 걸치고서 큰 모피 장화를 신고 있었다. 난쟁이들은 빙빙 돌면서 부지런히 눈덩이를 던지고 있었다. 그게 바로 질의 눈앞에서 허공을 날아다니던 흰 물체들이었다. 난쟁이들은 영국의 개구장이 소년들처럼 마구잡이로 무용수들에게 눈을 던지는 게 아니었다. 난쟁이들은 춤과 음악에 맞춰 정확하게 눈덩이를 던졌기 때문에 무용수들이 정확한 박자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서 춤을 추면 눈덩이가 자로잰 듯 무용수들을 비켜나가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거대한 눈춤이라는 것으로 매년 나니아에서 처음으로 눈이 쌓인 날 달밤에 추는 춤이었다. 이것은 춤이면서 일종의 놀이였다. 왜냐하면 가끔 몇몇 무용수들이 실수로 얼굴에 눈덩이를 맞는 경우가 있었고 그럴 때면 다들 웃음을 터뜨리며 재미있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뛰어난 무용수들과 난쟁이들과 연주단이 모인 패는 한 번도 눈덩이에 맞는 일 없이 몇 시간씩 춤을 추기도 했다. 맑은 밤 추위와 북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그리고 달빛이 이들의 야생적이고 산사람다운 피 속으로 스며들어 더욱 야생적으로 만들 때면 모두들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춤을 추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질이 라고 입을 뗀 순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눈덩이였다. 멀리 맞은편에 있던 난쟁이가 춤판을 향해 던진 제법 큰 눈덩이가 그만 질의 입에 꽂히듯이 날아가 박힌 것이다. 질은 물론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마도 그 순간엔 눈덩이를 20개쯤 맞았다 해도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입안 가득 눈을 채우고서 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한참 뱉어낸 다음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질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만 자기 밑에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일행들에게 아직까지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질은 그저 구멍에서 몸을 빼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밖으로 꺼내고서 무용수들을 향해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언덕에 묻혔어요. 와서 꺼내주세요. 언덕 중턱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몰랐던 나니아 사람들은 몹시 놀랐다. 또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서 잠시 엉뚱한 방향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질을 발견하자마자 나니아 사람들은 일제히 질을 도우러 달려왔고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는 다들 기어 올라가서 질을 향해 12개도 더 되는 손길을 뻗쳤다. 질은 그 손들을 잡고 구멍에서 빠져나와 머리로부터 언덕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질은 몸을 일으키자마자 입을 열었다. 가서 다른 사람들도 꺼내주세요. 일행들 셋이 더 있어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릴리언 왕자도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질은 이미 군중 속에 파묻혀 있었다. 무용수들 주변에는 질이 처음에 보지 못했던 온갖 구경꾼들이 달려와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다. 다람쥐들이 나무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부엉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고슴도치들은 그 짧은 다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기둥거리며 몰려들었고 곰과 오소리는 좀 더 느린 걸음으로 따라왔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표범 한 마리가 신이 나서 꼬리를 휙휙 흔들며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질의 말을 알아듣기가 무섭게 그들은 번개같이 행동을 개시했다. 곡괭이와 삽! 친구들! 곡괭이와 삽! 어서 가서 연장을 가져오자! 난쟁이들이 그렇게 말하며 쏜살같이 숲속으로 달려들어갔다. 한 목소리가 말했다. 두더지들을 좀 깨워. 땅 파는 데는 그 친구들이 최고야. 난쟁이들만큼이나 끝내주지.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저 꼬마가 릴리안 왕자님에 대해 무슨 말을 한 거야? 표범이 말했다. 불쌍한 꼬마가 정신이 나갔어. 언덕 속에서 길을 잃었으니 그럴만도 하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거야. 한 늙은 곰이 말했다. 그래 맞아. 릴리안 왕자님이 말이라고 했어. 시건방진 다람쥐 한 마리가 나섰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보다 더 시건방진 다람쥐가 말했다. 아니야. 그랬어. 질은 추위 때문에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말했다. 정말이야. 바보같이 굴지 마. 난쟁이가 연장을 가지러 숲속으로 달려가면서 떨어뜨린 털망토를 드리아스 하나가 재빨리 집어서 질에게 던져주었고 친절한 파우누스 하나가 뜨거운 차를 가지러 질이 불빛을 볼 수 있었던 동굴 입구를 향해 나무들 사이로 뛰어갔다. 그러나 차가 도착하기 전에 삽과 곡괭이를 든 난쟁이들이 나타나 언덕 중턱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질은 다음과 같은 고함 소리를 들었다. 안녕?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칼 치워! 젊은 친구 그만둬! 사나운 친구로구만? 그렇지? 질은 그곳으로 달려가 유스터스의 얼굴을 발견한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컴컴한 구멍에서 삐죽 튀어나온 유스터스는 창백하고 더러워진 얼굴에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서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한테 미친듯이 휘두르고 있었다. 물론 유스터스는 지난 몇 분 동안 질과 아주 다른 시간을 보냈다. 유스터스는 질의 비명소리를 듣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질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왕자와 퍼들글럼처럼 유스터스도 질이 어떤 적에게 생포되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래에 있던 유스터스는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그 빛이 달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스터스는 구멍이 또 다른 굴로 연결되어 있고 그 굴 안에는 어떤 귀신 같은 빛을 내는 물체와 아무도 모를 지하세계의 사악한 괴물이 우글우글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유스터스가 퍼즐글럼의 어깨를 타고 검을 빼든 채 구멍으로 고개를 내민 것은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다. 나머지 두 사람 역시 유스터스처럼 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기어오르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았다. 유스터스는 질보다 몸집이 조금 큰데다 솜씨도 훨씬 서툴기 때문에 고개를 내미는 순간 구멍 꼭대기에 머리를 부딪혀 얼굴에 작은 눈사태를 맞았다. 그래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된 유스터스가 있는 힘을 다해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 패거리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었다. 질이 외쳤다. 그만 유스터스, 그만둬. 다들 친구들이야. 보면 모르겠어? 우린 나니아로 올라온 거야. 모든 일이 다 잘 됐어. 그러자 사태를 알아차린 유스터스는 난쟁이들에게 사과했고 난쟁이들은 괜찮다고 말했다. 이제 수십 개에 이르는 난쟁이들 특유의 두툼하고 털이 북슬북슬한 손들이 몇 분 전에 질을 꺼냈던 것처럼 유스터스를 구멍에서 꺼냈다. 그런 다음 언덕으로 기어 올라간 질이 어두운 구멍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갇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려 소리쳐 알렸다. 질은 돌아서면서 퍼즐글럼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 가엾은 질. 이 마지막 일은 저 아이한테 너무 심했어. 머리가 돌았나 봐. 헛것을 보기 시작했군. 질은 유스터스와 다시 만나 두 손을 맞잡고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자유로운 한밤에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곧 따뜻한 망토가 유스터스의 어깨를 덮었고 두 아이는 따뜻한 차를 받아 마셨다. 두 아이가 차를 마시는 동안 난쟁이들은 이미 구멍을 둘러싸고 있는 언덕 중턱에 눈을 다 치우고 풀도 말끔히 깎아버린 뒤 10분 전에 파우뉴스와 드리아스들이 춤을 추면서 보여주었던 발놀림처럼 그렇게 경쾌하게 삽과 곡괭이를 신나게 휘둘러댔다. 불과 10분. 그러나 질과 유스터스에게는 그 땅속의 어둠과 열기와 숨막힘 속에서 느꼈던 모든 위험이 이미 단순한 꿈처럼 느껴졌다. 이 바깥에서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머리 위로는 달과 커다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나니아의 별들은 우리 세계의 별들보다 훨씬 낮게 떠있다. 그들을 애워싼 친절하고 즐거운 얼굴들 속에는 도저히 지하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어려웠다. 아이들이 뜨거운 차를 다 마시기도 전에 두더지 10마리가 도착했다. 두더지들은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졸음이 채 가시지 않은 듯 그다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더지들은 눈앞의 사정을 이해하자마자 기꺼이 작업에 합류했다. 심지어 파우누스들까지 파낸 흙을 작은 손수레에 실어 나르며 도왔고 다람쥐들은 신바람이 나서 이리저리 춤을 추며 뛰어다녔다. 도대체 다람쥐들은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곰과 부엉이는 조언을 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아이들에게 줄곧 동굴, 그곳은 바로 질이 불빛을 보았던 곳이다. 로 들어가서 따뜻한 저녁을 먹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일행들이 나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우리 세계에는 어떤 사람도 나니아의 난쟁이들이나 말하는 두더지처럼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두더지나 난쟁이들은 그런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땅파기를 즐겼다. 따라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언덕 중턱에다 크고 검은 구멍을 파놓았다. 이때 어둠 속에서 먼저 달빛으로 나온 것은 길쭉하고 다리만 보이는 뾰족한 모자를 쓴 마슈위글이었다. 마슈위글을 모르는 이들은 오히려 무서웠을 것이다. 그 다음 릴리언 왕자가 2마리의 말을 끌고 나왔다. 퍼즐글럼이 나타나자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뒤섞여 터져나왔다. 마슈위글, 퍼즐글럼 아니야? 동쪽 습지의 퍼즐글럼이야.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퍼즐글럼? 자네를 찾는 수색대가 나섰어. 트럼프킨 섭정관이 공고를 내붙였어. 상금도 걸려있다네. 그러나 이 모든 소리는 한순간에 그쳤다. 시끄러운 기숙사에 사감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것처럼 완전한 침묵이 깔렸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왕자를 본 것이다. 아무도 한순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았다. 마법에 걸리기 전에 왕자를 기억하는 동물들과 드리아스들과 난쟁이들과 파우누스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중 나이든 이들은 캐스피언 왕의 젊었을 때 모습을 기억하고 왕자에게서 닮은 점을 찾아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떻게든 왕자를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면의 왕국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탓에 얼굴은 창백하고 거무옷 위로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쓴 데다 몹시 지쳐있는 모습이었지만 왕자의 얼굴과 태도에는 어딘지 왕자다운 구석이 있었다. 그 표정은 나니아의 진실한 왕들, 아슬란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케어 페러벨에서 피터 제왕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른 모든 왕들의 얼굴에 어려있는 그런 표정이었다. 순식간에 모두가 머리에 썼던 것들을 벗고 무릎을 꿇었다. 다음 순간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함성이 터져나오면서 저마다 기쁨에 넘쳐 펄쩍펄쩍 뛰고 빙글빙글 돌며 악수와 입맞춤과 포옹을 나누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이 여행길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난쟁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이가 말했다. 왕자님, 저쪽 동굴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춤이 끝났을 때를 위해 준비한 건데, 왕자가 말했다. 기꺼이 가겠소. 어떤 왕자든 기사든 신사든 혹은 곰이라 해도 오늘 밤 우리 낸 만큼 식욕이 왕성한 이는 없을 거요. 군중 전체가 나무들 사이를 지나 동굴로 향했다. 질은 퍼즐글럼이 제 주위에 몰려든 무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내 얘기는 나중에 해도 돼. 이야기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 난 이거 소식이 궁금해. 느긋하게 하나씩 털어놓을 생각은 하지 마. 난 한꺼번에 다 듣고 싶으니까. 왕께서 조난 일이라도 당하셨나? 산불난데는 없었어? 칼로르멘 국경에서 전쟁은 없었고 용도 몇 마리 나타났겠지? 그렇지? 그러자 동물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과연 마슈윅을다워. 그렇지? 두 아이들은 피로와 허기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너울너울 춤추는 난로 불꽃이 옷장과 컵과 컵받침과 접시들과 매끄러운 돌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시골 농가의 부엌에서나 볼 수 있는 전경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 또 동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자 아이들은 다소 기운을 차렸다. 그러나 저녁이 준비되는 동안 아이들은 골아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는 동안 릴리언 왕자는 나이든 현명한 동물들과 난쟁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모험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지금까지 일이 어떻게 돌아갔던 것인지 이해했다. 어떻게 해서 사악한 마녀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오래전 나니아의 기나긴 겨울을 가져왔던 하얀 마녀와 같은 종류였다. 릴리언 왕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왕자를 마법에 빠뜨렸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녀가 나니아 바로 밑에까지 땅굴을 파고 릴리언 왕자를 앞세워 나니아를 공격하여 정복할 계획이었다는 것과 마녀가 릴리언 왕자를 이름만 왕일 뿐 마녀의 노예인 왕으로 앉히려 했던 나라가 나니아라는 사실을 왕자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과 마녀가 어떤 방식으로 하팡의 위험한 거인들과 우호 관계를 맺었는지 알게 되었다. 가장 나이든 난쟁이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의 교훈은 말입니다, 왕자님. 그 북쪽 마녀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다만 시대가 변할 때마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